광명 3동에 있는 건물 중에서 제일 큰 건물이 이 건물인데 제일 큰 건물에 와본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이 건물이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종합복지관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는 건물이기도 하고요. 금년 아마 4월 초쯤 제가 4월 1일 날 개관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착실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이탁을 해서 이 건물을 운영할 수 있는 이탁자도 이미 선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준비를 착실히 해서 오는 4월 1일에 개관을 해서 여기에는 주로 우리 광명 3동 주민들, 4동 주민, 그리고 2동, 5동 주민들이 주로 광명동 주민들이 주로 사용할 종합복지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상당히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동안에 한번 건물에 한번 와보고 싶었던 분도 계셨을 거고 그걸 못 참아서 이미 왔다 가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건물은 지금 대충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하 3층, 4층은 주차장이에요. 그리고 지하 2층은 우리 광명동 쪽에 수영장이 없어서 수영장을 넣습니다. 그리고 1층은 여러분이 보시면 이 강당의 핵심이고 그 옆에는 이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 광명 종합복지관의 이탁자가 쓸 수 있는 사무실과 이 강당에 함께 되어 있고요. 2층은 우리 어르신들은 주간보호 시설이 중점적으로 차지하고 있으면서 어린이 교실이 일부가 있습니다. 3층은 우리 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여성들 또는 어린이들 방과후 교실이라든가 여성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게 많고 4층도 아동 성인 프로그램을 하고 각종 취미 교실 운영할 수 있는 교실 이런 형태로 묶어 있어서 아마 이것을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층과 6층은 체육시설이에요. 5층에는 헬스장이 들어서고 휴게실도 들어서고 그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그 다음에 6층은 체육관으로서 배구, 배드민턴, 농구가 가능하고 에어로빅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스쿼시장이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해서 광명동 이제 실내 체육관의 기능을 일부 담당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탁은 우리 옛날 철산종합복지관을 운영했던 우리 정부장 관장님께서 이 시설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체육시설은 우리 저쪽 하안동의 주은프라자를 운영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셔서 밑에 수영장과 이 체육시설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저렴한 비용을 대고 비용을 전혀 무료는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이 아주 저렴한 비용을 내면서 이 시설을 잘 운영할 수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오셔서 이 건물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먼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작년 한 해는 참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지내보면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사회도 많이 어려운데 특히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참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명시장은 우리 상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장사가 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은 또 사회적으로 많은 정치적 어려운 여건들을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당한 일이라든가 또 행정수도가 이원 결정을 받은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큰 변화는 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참여정부 들어서 부패와 관련된 일들이 상당히 깨끗해지는 정치 풍토가 만들어지고 기업과 정경이 유착되는 꼬리를 긋고 특히 지난 4.15 총선을 통해서 선거가 돈 안 드는 선거를
어떻게 치르는 것인가, 어떻게 제도를 보완해야 되는 것을 만들어서 실천에 옮겨서 그동안 50여 년 동안 선거를 치르면서 항상 가장 많은 문제가 됐던 선거 비용과 관련된 얘기를 아주 희끼로 개선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패 방지위원회 부방위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그 공직에 대한 부정부패와 관련된 일을 제도적으로 좀 고쳐가는 노력들, 사회가 좀 투명해지고 깨끗해지는 노력들이 된 것도 크나큰 변화였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작년 연말을 지나면서 우리 광명 시민들이 어렵게 했던 것은 KTX 영등포역 정차와 관련돼서 우리가 서명운동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무려 27만여 명이 서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근에 안산, 시흥, 그리고 안양, 의왕, 군포, 과천 이렇게 6개시까지 우리 시까지 7개시까지 해서 약 85만 명이 넘는 서명운동을 마쳤습니다. 지금도 뭐 일부 서명운동을 진행해서 우리가 100만을 좀 느긋하게 채워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60만을 넘을 때 61만 5천 명을 붙여가지고 국회, 건교부, 철도청에 정식으로 청원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KTX를 영등포에 세우지 않겠다. 세울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하고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라는 건 답변을 주셨고 근데 끝부분에 이런 얘기는 있어요. 혹시 추진하게 되면은 우리 광명지자체라든가 우리 광명시의회라든가 우리 광명시청이라든가 영등포 구청이나 이렇게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다. 하게 된다면 그지만 아직도 지금 현재로서 그걸 추진할 계획 자체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계속해서 영등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세우려는 노력을 해갈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못하도록 잘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청원을 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광명역을 크게 활성화 측면에서 KTX를 영등포에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논리고 두 번째는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것이 하루에 136편을 출발하고 도착을 합니다. 그중에 지금 광명역에 86편이 쓰고 내리고 그래요. 약 한 66% 정도, 3분의 2 정도가 쓰고 내리는데 그것을 한 90%까지 끌어올려 달라. 그리고 일부라도 광명역에서 시발을 시켜달라 하는 것이 우리 두 번째 청원 의혹이었습니다. 지금 그 KTX는 서울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중간에 한 군데도 쓰지 않고 부산까지 가는 KTX도 있습니다. 한 군데 놔두고 그리고 동대구까지 가는 열차도 있고 또 뭐 대전까지 가는 열차도 있고 중간에 한 번도 안 쓰는 그런 계획에서 출발하는 열차는 어차피 광명역에 세우면 그 본래 취지가 훼손되니까 그런 건 안 되고 그런 걸 빼놓고 나서는 어차피 중간 어딘가를 쓰게 되는 열차라면 꼭 광명을 세워달라는 요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구사항은 우리 광명 고속철도 역사를 빨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광역교통체계인 신안산선을 조기에 착공해달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신안산선은 이렇게 가요.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 목감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시흥 시민들은 시흥 쪽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이거 안산 시민들은 안산 쪽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의견이 서로 틀립니다. 그래서 목감까지서 만나자는 얘기는 뭐 의견이 합치가 되어 있어요. 목감에서 광명역을 거쳐서 광명역에서 석수역으로 나갑니다. 석수역에만 한승역이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시흥대로를 타고 쭉 올라가 가지고 공단역이 2호선은 한승역이 됩니다. 그리고 더 쭉 올라가면 이제 신풍역이 나오죠. 우리 7호선 신풍역 신길동에 신풍역이 7호선 한승역이 되고 그다음에 쭉 더 나가면 이제 신길역이 나옵니다. 신길역이 경인선과 한승역이 되고 5호선과 한승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승역이 되고 그다음에 국회의사당 앞으로 가는데 국회의사당 앞에 9호선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9호선 한승역이 국회의사당역이에요. 거기까지. 그래서 영등포 구간 우리 여의도에서 우리 광문역 구간이 제 1단계 착공 구간입니다. 그것을 조기에 착공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등포에서 우리 광명역까지 오는데 불과 10분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광명역이 모든 지하철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광명역 광역교통 체계가 안비가 됩니다. 물론 우리 시가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도 있지만은 경전철은 우리 시가 추진하면 되는 일이니까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 세 가지 요구 사항을 넣어서 청원을 해서 지금 현재 답변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해야 할 일과 관련해서 경륜장 우회에 돌아서 관련된 일이라든가 또 우리 광명동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목감천 수질 개선과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인사말 끝나고 나서 우리 도의원님들이나 우리 시장님 인사말 끝나고 나면 다시 우리 시정의 큰 줄기에서 설명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는 금년 앞으로 1, 2년이 상당히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상당히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일어날 시점이고 또 그런 일들을 그동안 쭉 준비를 해서 추진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광명이 자족도시로 갈 수 있는 도시의 틀을 이번 기회에 100년 대계를 잘 바라다 보면서 틀을 잘 만들어야만이 광명이 비전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일들 이런 일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할 단계가 금년 내년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얘기는 인사말 끝나고 나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천여 공직자들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 우리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지금 시기에 우리 광명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지혜를 모아서 좀 더 경쟁력 있는 도시, 진정 시민들이 살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가겠다 말씀드리면서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더 건강하시고요. 하시고 오늘 날은 꼭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경기도의회 박효진. 못다 이루신 소망이 있으시면 금년에는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참 답답하고 방황도 많이 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근데 올해 비상을 합니다. 올해는 뭔가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손학규 여러분들이 성원에 힘입어서 이 일을 맡은 지도 벌써 안 왔나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앞으로 남은 임기 정말 사심 없이 그러다 보니까 참 그 40여 년의 세월 동안 장 문제라든지 상당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참 답답한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사님이 취임하실 때 내 역점 사업이 우리 나라에서 영어 마을을 경기도에다 몇 군데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마을이라는 것은 그 일정 6만 평, 7만 평 부지에 외국인들이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서 영어를 배우고 외국에 가서 연수 안 받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력이 아파 생기지도 않고 현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어 마을을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안산시에다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윤장이 금년 말에 완공이 되는데 완공 후에 이 사거리의 교통 혼잡을 4월 1일 전후해서 개관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들은 아마 모르긴 뭐라도 아마 한 30여 개 이상 프로그램들이 여기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저희들이 하루에 출입 인원이 약간 우리 여성회관하고 그 여성회관 밑에 소화동에 수영장이 있는데 그게 하루에 출입하는 인구가 한 2,500명 됩니다. 매일 출입하는 인구가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작년에 했던 시설로서 지금 크로앙스가 작년 가을에 추석을 앞두고 개관을 했습니다. 근데 크로앙스가 생각보다 좀 영업이 좀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만 아주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상당히 광명시의 우리 상권을 역할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크로앙스와 우리 광명 재래시장이 함께 어울려서 우리 광명시의 유통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체제를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한 60억을 투자를 해서 우리 광명시장 현대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아마 이미 법인은 승인을 났고 우리 경기도로부터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 안산 지원에 법인을 설립하는 등기 절차가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부담이 한 5억 한 5천 정도 해야 되는데 그 자부담만 만들어지고 나면은 우리 시 예산 확보가 됐어요. 52억 정도를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거 합쳐서 바로 재래시장에 대한 설계 작업을 들어가야 됩니다. 설계를 해놓고 나면 그 설계에 의해서 사업의 시행사를 정하고 그 시행사를 해서 통해서 금년 중에
저것을 현장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마 상인들하고 협의나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제가 우리 과에 지침을 주기를 적어도 이 공사를 끝나고 추석 전에 추석 일주일 전에는 개관을 시켜야 된다. 개장을 해야 되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전부 역산해서 계획을 세우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금년 아마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워낙 양이 좀 방대한 양이 돼가지고 깨끗이 잘 마무리하려면 많은 노력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장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은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고 특히 우리 조합을 하려고 하는 우리 이준원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조합 임원들이 좀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겨가지 못하면은 엄청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구나 저게 장사를 하면서 해야 되는지 완전히 문을 닫아놓고 해야 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아마 부분적으로 문을 닫아가면서 해야 될 거예요. 이 골목 닫고 이 골목 공사 끝나면 그 옆 골목도 닫고 시작하고 이런 방법을 채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하여튼 협의에 의해서 좀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수관도 다시 묻고 상수도관도 할 것 같으면 다시 묻고 가스관도 필요하면 다시 묻고 전선도 다시 배치를 하고 위에 착양막도 다시 고치고 하여튼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수배제 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광명동이 이제 아마 작년에 여름에 비가 크게 오지 않아서 한 번도 그 여러분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마 광명동 쪽에 내수배제 시설을 한 200억 정도를 투자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뭐 작년에 이렇게 비가 크게 오지 않았습니다만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아마 금년 여름에도 충분히 시설의 용량을 늘리는 내수배제 시설을 통해서 광명이 더 이상 재해로부터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운영과 관련 부분도 착실하게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륜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뭐 안산 가시다 보면은 공사가 상당히 많이 돼서 거의 다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내부 공사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공정이 한 60% 정도 갔어요. 아마 금년 연말이면 준공이 돼서 내년 1월 달에 경륜장을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일자리들이 금토일만 3일 동안만 경륜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토일에 한 10,000명 또는 15,000명 정도의 광명을 새로운 광명 이해 사람들이 광명을 들려갈 거라고 돼요. 그걸 위해서 교통에 좀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7월 1일부터는 주 5일제 근무가 정착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큰 문제가 아닌데 금요일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를 지금 뚫고 있는 점에 도로를 좀 착공을 해서 줄여는 게 경륜장 우회도로를 2군데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키로수는 약 한 3km 정도 되는데요. 바로 그 경륜장을 중심으로 해서 목감천의 우측에 약 21m 4차선 도로를 뚫고 있고 또 그 변전소 못 가서 은광명 들어가는 부락 입구에서부터 옥길동까지 옥길동 그 경기역 입구까지를 뚫는 도로를 지금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리를 놓는 공사는 공장을 지난 작년 11월 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다리 놓는 공사 구간을 지금 적극적으로 공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토지 보상과 관련된 일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년 중에 그 도로를 다 뚫어서 금년 경륜장 준공 시점에 도로까지도 준공을 시킬 계획입니다. 아마 공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산이 일부가 좀 덜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우리 박효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지사님과 협의해서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금년 안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길로를 지금 확고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공정이 한 70% 정도 갔습니다. 그것은 금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좀 확보가 되어 있고 다만 군부대에 들어가는 기름 유출과 관련해서 토양을 좀 바꿔내는데 부대에서 좀 협조가 좀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그 부대도 예산이 다 쓰고 업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만 마무리되고 나면은 공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이 우리 시에서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일인데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사업은 그동안 우리 행정재치를 마무리를 하고 그게 그린벨트 지역인데 작년 11월 15일, 25일자로 60만 평이나 그린벨트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6일자로 거기를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승인을 건기업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특히 거기는 우리 시가
아주 100년을 생각하면서 만들고 있는 음악밸리와 관련된 일들을 부지를 확보하는 도시 지원시설과 관련된 부지를 확보하는 노력을 해서 결국 우리가 건교부를 설득하고 주공을 설득해서 그 아파트를 짓겠다 그 우기는 부지를 도시 지원시설로 해서 우리 음악밸리를 추진하는 걸로 일단 토지 이용 계획을 세우는데 저희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착실히 진행해서 물론 그것을 음악밸리를 진행하고 짓는 데까지는 수십 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수십 년 지내서도 그걸 만들어 놓기만 하면은 그건 수백 년 우리 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마가 관광으로 그 먹여 살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광명이 살 수 있는 틀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마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잘 추진토록 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경전철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한 5천억 정도 투자가 돼야 될 돈인데 그것은 민자로 진행할 계획들입니다. 민자로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난 2003년 6월 달에 저희들이 고려개발과 현대산업으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그동안에 피코 심의를 거쳐서 과연 민자 사업으로 타당하느냐 사업성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 기본계획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지난 고시 절차를 마치고 예산처에 가서 민투 심의를 마치고 해서 작년 12월 5일자로 제3자 공고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고려개발과 현산 이외에 나는 이런 조건으로 제안을 하겠다는 그런 제안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약 3개 정도가 더 컨소시엄을 묶어서 아마 이걸 해보겠다고 우리한테 지금 요청이 들어와 있어요. 아마 그것이 3월 7일까지 구체적인 문건을 만들어서 아마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금년 상반기 중에 업체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실세 설계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가지고 2009년까지 완공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지나가요. 우리 7호선 철산역 지하에서 환승이 돼가지고 우리 실내체육관 앞을 거쳐서 하안동 우체국 앞을 거쳐서 보건소 앞을 거쳐서 우리 역세권 개발 지역인 중앙에 지나서 지금 소아고등학교, 소아중학교 있는 옆을 지나가지고 그 기아산업 후문 쪽으로 지나갑니다. 후문을 지나서 충영고등학교 옆을 지나서 항룡사 밑을 거쳐서 우리 경전철, 우리 광명 고속철도 역사를 거쳐가지고 경수선인 관악역까지 연결되는 10.4km 구간입니다. 우리 광명시간이 7.4km 그리고 안양시간이 한 3km쯤 돼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산동지역, 하안동, 소화동 지역의 대중교통은 완벽하게 해결이 될 거로 봅니다. 경전철이 놓게 되면 약 3차선, 6차선 도로를 뚫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목검천과 관련돼서는 목감천 수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박효진 도의원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천시 옥길동에 대우건설이 지금 건설을 잘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목감천 우리 제일 나쁜 이유는 부천시 역곡동, 범박동, 소사동 주민이 한 8만 명 되는데 그분들이 하루에 내놓는 생활화수가 한 4만 한 5천 톤, 5만 톤 가깝게 돼요. 거기에다 이쪽 천왕동 주민들이 일부 내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 전부 묶어서 지금 5만 톤 규모 하수종발차량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6월 말에 준공이 돼요. 6월 말에 준공이 되고 나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그러면 가림동이 좀 문제입니다. 가림동 것은 2007년에 착공해서 2008년에 좀 마무리하겠다는 시흥시 계획인데 이걸 그 시흥시 정시장한테 좀 빨리 당겨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좀 당기긴 할 것 같은데 아마 내년 6월 말까지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가림동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학원동에 나오는 것은 우리 시가 대책을 강구를 하면 되는데 학원동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목감천물이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나면은 이 목감천 둔치와 관련돼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계획들을 저희들이 세울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그러면 우리 목감천 둔치에 대한 주차장 문제도 좀 해결을 해야 돼요. 시민의 휴식 공간을 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면서 고쳐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목감천 수질이 개선이 되고 내년도 예산에 준서를 좀 대대적으로 해서 목감천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노력들을 저희들이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물어볼 큰 일들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강명 3동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책자를 이거 우리 돈 들여서 이거 잘 만든 책자거든요. 그래서 이거 집에 가지고 가셔서 꼭 좀 다 읽어보시고, 특히 우리 젊으신 분들은 꼭 좀, 우리 젊은 주부 어머님들은 꼭 읽어보셔가지고 그 시어머니, 시아버님, 친정어머니, 친정아버님한테 좀 잘 설명 좀 해드리셔요. 이게 이걸 잘 읽으면 금년도 우리 시가 하는 일, 지금까지 해왔던 일, 그리고 앞으로 강명시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살림이 어느 규모인지도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좀 정확하게 한 번씩 읽어 주십사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거 다 받으셨죠? 예, 꼭 읽어보세요. 자, 우리 광명 3동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자치위원장 권호혁입니다. 예. 우선 날씨도 춥고 또 이렇게 시정이 바쁘신데 우리 삼동을 방문해 주신 우리 시장님과 또 방문해 주신 모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도 작년 모양 우리 삼동 주민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일 잘하시는 우리 동장님, 사무장님, 직원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두 가지만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조그만 그 사업을 하는데, 우리 그 광명시가 토지거래 지역으로 그 돼가지고 그나마 불경기를 탈피할 수 있는 길이 더 막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거래는 언제쯤 그 해제가 되는지요?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여기 지금 광명 3동 143번지서부터 148번지 또 158에 91 서부터 요 옛날 극장 자리 뒤쪽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도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그 60년대, 70년대 초에 그 맞게끔 도시계획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참 그 우리가 사는데 굉장한 그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첫째, 비가 오면은 지금 목감천에 그 시설이 잘 돼 있다고는 하지만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많이 올 때가 아니라 여름마다 우리 그 집 뒤에 그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비만 오면은 잠을 못 주무시고 그 목감천을 밤중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차 관계도 4m 도로가 되다 보니까 너무 그 좁아가지고 뭐 불이 난다거나 환자가 나타났을 때도 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4m 도로에서 또 2m로 줄은 그 길이 있습니다. 그 지금 광명시에 많이 있지만 우리 그 동네에 보면은 그런 데가 한 4-5군데가 있는데, 그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그 2m를 집을 짓는데 그 벌써 집 진지가 한 30년 됐습니다. 거기 이제 있는 집들이. 그럼 옛날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 광명시 맨 처음에 그 택지가 조성될 때 60평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그것도 돈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30평씩을 나눠서 집을 짓고 한 30년 살다 보니까 이게 집이 낡아가지고 춥고 물도 새고 하는데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을 지으려면은 2m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1m 도로를 그 1m를 땅을 띄워서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억울한 거는 그 이제 집을 다지고 준공을 내려면은 그 1m 띄워서 기부 체납한 거에 대해서 또 그 측량을 해가지고 본인이 땅을 주면서도 등기 비용까지 다 물어주고 준공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너무 그런데, 그리고 또 그렇게 짓는 사람은 지었지만은 지금 집을 못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땅이 좁고 이제 그 건축법이 자꾸 강화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동네 보면 뒤에 집도 못 짓고 몇십 년을 그대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분들을 우리가 구제하는 방안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그 집뒤 정말 뭐 전면적으로 도시계획이나 이런 게 다시 돼야 되겠지만은 제 조그만 욕심에 같아서는 그 뒤쪽으로 아파트 단지나 집단 시설로 개발을 해서 점차적으로 물을 바라본다고 떠드는데, 우리는 60년대 도시계획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그 지역 우리 그 지금 번지수를 말씀드린 데도 있지만 저 시장 후에 거기에 우리 시장님이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동 24번지에 사는 이희구 주민입니다. 성함이요? 예, 이희구. 이희구 주부님. 네. 예.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한강교회 후면 좁은 골목길로 북쪽 방향으로는 철산동과 동쪽 방향으로 27번지로 열하는 샤론 유치원이 있는 곳으로 노후 불량 주택이 13가구나 늘어선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80년대 도시계획에서 소외된 상태로 30여 년 동안 노후 불량 주택이 방치되어 해방기나 집중호우 또는 강설 시 건물 도계 등 재난 사항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진입로가 협소하여 화재나 긴급한 재난 발생 시 소방차 등 긴급 차량 진입이 곤란한 점이 있으며 또한 주행 방향으로 연결도로가 없는 막다른 골목이 위치하여 진입 차량의 회차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주차 공지 부족으로 주민끼리 분쟁과 주차 시비가 잦고 있으며 또 외진 곳이다 보니까 좀도둑과 빈집털이가 극성을 부리고 최근 방화까지 발생하여 치안 불안까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이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소방도를 확보해 주시고 24번지 진입 차량을 철산동 방향으로 향하는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회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시에서 주택을 구입하여 소방도로를 개설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참조로 지금 현재 저희 그쪽 지역에서 매물로 내놓은 가구가 벌써 5가구나 되고 있습니다. 때로부터 위험과 주차 시비에 의한 불상사, 기타 치안 문제로 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시장님 꼭꼭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도로를 뚫어달라 이런 얘기죠? 이번 1월 11일부로 우리 강명시장도 이제 무등록 시장에서 등록 시장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제 인가를 받았습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백재인 시장님 그리고 박효진 52억을 지원받게끔 애를 또 많이 써주시고 또 우리 작년 이맘때 제가 우리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이나 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십니다. 그 공중 화장실 문제 이것도 이미 부지가 매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상가 몇 분이 사실은 그 반대를 한다 해가지고 이것을 못 짓는다면 저는 참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우리 강명시장 상인 90%가 사실 다 원하고 있고 또 강명시장을 찾는 소비자님들이 다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왜 이걸 건의를 했느냐. 저도 참 거기에 25년 이상 상업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 강민시장에 공중화장실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저는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개인 그 변소를 가르쳐 줬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 강명시장도 공중화장실만큼은 꼭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참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참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순이라고 합니다. 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갖고 시장님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그래갖고 제가 건의드린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서신을 받았습니다. 서신은 받았는데 해결된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냐면 저희 아이들이 어린데 이 광명 3동 요 밑에 쪽으로 놀이터가 없다고 작년에 말씀드린 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목감천변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서신만 몇 번 받았지 해결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땅을 사서 집을 허려내고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아니요. 지금 현재 그게 집을 헐어서 공원을 만들고 그게 안 되면은 그 광명 이동에 있는 목감천변에 있는 그 놀이터를 이용을 하게 해주시는데 그 목감천 쪽에는 그게 일방도로이기 때문에 차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주차 시설이 적다 보니까 길게 주차를 해놔갖고 그 금반석 아파트 옆으로 거기 차들이 서 있어갖고 아이들이 도로 쪽으로 돌아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길게 주차만 안 돼도 그 조그맣게 나 있는 그 도로 거기로 불과 한 10m 정도나 되려나요? 그
그 거리가 이제 그쪽에다 철책을 설치를 해주시면 길어게 주차를 안 하니까 거기로 아이들이 도로변으로 안 내려가고 거기로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서신만 몇 번을 받았지 노력하고 있다고 서신만 받았지 뭐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서 그 문제는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해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은 제가 저기 시아버님을 모시고 사는데 여든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뭐 생활이 뭐 이렇게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보건소로 이제 모시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 광명동 쪽에서 보건소를 가려고 그러면은 시장님께서는 그쪽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녀보셨는지 제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철산동에 있을 때는 제가 걸어서도 가고 아니면은 제가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이렇게 보면 저기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셨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시고. 근데 지금 보건소를 가면 한가해요. 그렇게 저기 이쪽에 계신 분들이 거기까지 가시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27번하고 12번이 있는데 한정거장 전에서 내리거나 아니면은 광명 저기 하안동 9단지에서 내려갖고 12번을 탈 경우는 9단지에서 내려서 아파트를 가로질러서 가든가 아니면 모르시는 분은 도로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셔야 되거든요. 그게 저기 애기 엄마들이 또 예방주사를 맞추려면 애들을 데리고 보건소로 가면 싸게 그러니까 거의 무료로 예방주사를 맞출 수 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가 불편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렇게 한정거장이나 이렇게 막 돌아서 가거나 막 이러니까 유모차를 가져갈 수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택시를 타고 가나 일반 소아과를 가서 돈을 내고 아이들을 주사를 맞히나 거의 비슷하니까 그냥 일반 소아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보건소가 있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우리 취지가 흐려지는 거잖아요. 운영하는 취지가. 그러니까 그 교통 문제를 제가 알기로는 그쪽으로 옮긴 지가 한 4, 5년 정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전혀 신경을 시에서 안 써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시장님께서 한번 이 광명 3동이나 광명 7동 이쪽에서 한번 대중교통을 타고 한번 가보세요. 27번을 타면 도덕파크에서 돌아서 가야 되고 그것도 한정거장 정도 전에서 내려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다니시겠어요. 아기 엄마들이나. 저는 그게 참 요번에 진짜 그걸 한번 아버님 모시고 추운 겨울날 갔다가 하고 위원님들 여러분들 몸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노동 고원에요. 예. 개를 못 데려오고를 공고를 해놨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를 막 데려옵니다. 골목에도 개가 댕기면 똥을 막 놓요.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똥 치는 게 바쁩니다. 이거 참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은 저는 멀리는 못 가봐도 싱가포르에 가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첫때 벌금을 매야 시전합니다. 저 자식도 벨트를 매라고 몇 번 부탁을 해도 안 매요. 대전에는 벌금을 매기에는 벨트를 맵니다. 이래가야 됩니까? 그리고 싱가포르에는 담배꽁초 하나 버려도 10만 원이래요. 그리고 또 자기 장사를 하면은 나무 대문에고 나무 현관문에고 갖다 막 붙입니다. 내가 전화해가지고 당신네들 불법인데 왜 이러느냐? 내가 고발해도 되느냐? 내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참 불편합니다. 아침 그 조이가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원료가 없지요. 그걸 왜 자기네들은 자기네 장사하자고 남을 피해를 주고 이래 됩니까? 시장님, 뭐든간 저 개가 마을에 돌아다니면 똥 못 오도록 좀 시정을 좀 해주시오. 나는 참 불편해요. 예. 시 32호에 사는 정영숙입니다. 예.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 활동 강화를 대해 건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명 3동 27-30번지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저녁 9시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이곳에 불량 소년들이 음주 흡연 그리고 건전치 않는 성교제의 장소로 자주 이용함으로써 주위 주택가가 소란하니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있습니다. 특히 술 취한 청소년으로부터 의심되는 사람들이 놀이터 근처의 여러 장소에서 방화 사고를 일으키고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으니 놀이터 주변 방범 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에 154는 이연화 주부이면서 중국 방송통신대학교 중문학 문제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광명시에 이사 온 지가 한 5년 됐거든요. 그때만 해도 환경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았는데 지금은 사실 문을 열어놓지 않고도 닫은 상태에서 상당히 그 양말을 아침에 흰 양말 신으면은 한 2시간만 지나면은 까맣게 묻을 정도로 그 매연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좀 어떻게 좀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해서 광명 시민이 맑은 공기를 호흡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기와 관련된 말씀이신데, 지 5호에 거주하는 저 김세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요 바로 먼저 번에 말씀하셨던 그 광명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저 광명 저 삼동의 그 청소년 지도자위원회 총부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2번씩 그 밤에 저녁 때 9시부터 11시까지 광명 삼동 전 지역을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보통 한 6명에서 한 10명 정도 저희가 인원이 되는데 그 거의 교대에서 돌고 있거든요. 어제도 저녁 때 그 9시부터 11시까지 순찰을 돌았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날씨가 무지하게 추웠던 관계로 보통 저희 광명 삼동에서 그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거나 그 모여서 그 술을 먹는 그런 장소로는 그 대표적인 장소가 광명 초등학교 운동장 후미진 곳이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거의 대부분 광명 초등학교에서는 그 중고등학생들이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어제는 날씨가 추웠던 관계로 어제는 한 명도 없더라고요. 갖고 나온 의견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려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감사합니다. 저희 그 단독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이면은 대부분 그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차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광명 삼동 내에서도 그 단독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이 그런 가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주차 문제로 그 우리 저희 주민들 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명 삼동에 저희 시에서 저희 2개소의 그 작지만 그래 소형 주차장을 2개소를 마련을 해주셔가지고 그 어느 정도 약간의 그 저희 그 주차 문제에 대한 그런 갈등을 해소를 해주셨는데 그 앞으로도 그 삼동 내에 그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마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광명 삼동의 저기 에이스 슈퍼 뒷 골목에 보면은 그 35번지 1호, 16호, 18호에서 그 집이 이렇게 세 집이 연결이 돼 있는데요. 그 집의 집주인들이 그 어느 정도 가격이 절충이 될 수 있다면은 매매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 이를 구입해서 저희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살고 있는 이양원입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고 해소관 교체 문제에 대하여 건의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경 광명 삼동 지역의 많은 골목에 낡은 수도관을 시에서 교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광명동 143번지 3과 144번지 사이 골목길 수도관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노후가 되어 있으나 2004년에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에는 이곳의 수도관을 교체해 이 지역의 주민들도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도관을 교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뭐냐면 1년 이상 모시니까 모신 사람 자체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건소에 가서 문의를 하니까 일주일 내지 뭐 한 3일만 맡아줄 수가 없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주간만 맡아주지 야간은 맡아줄 수가 없다. 단기간은 맡아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 1년 이상 모시니까 본인 저도 죽겠고 우리 집사람이 도저히 이제 못 모시겠다. 저도 휴가 좀 갔다 와야 되겠다. 맡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물어보니까 거기는 단기 보호소가 있습니다. 3일 또는 일주일간.
그래서 돈을 받고 하는데 주소가 광명시로 돼 있기 때문에 안 해줍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전부 다 얼마 있으면 치매에 걸리시고 우리 다 그런 형편에 처합니다. 장모님 같은 형편에. 그러면 누가 모실 사람이 없어요. 보호소에 맡기려니까 최하 100만 원, 적게는 80만 원 주라고 합니다. 우리 서민들이 자기 봉급 따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80만 원, 100만 원 냈고 시설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단기 보호소를 만들어서. 예, 그래서 단기 보호소를 만들어서 1년, 2년 모실 때 스트레스를 좀 풀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국가로서 그 앞으로 서민들 살아가는데 큰 보탬이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 노인들 모시는 보건소에 그 양로원 한 칸만 비우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가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시장해 주었으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 의지하지 않고 개인이 효도하면서 모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훌륭한 사회복지관을 건립해 준 데에서 감사드리고 또 남부주의소 목감전 일방통행으로 금년 포장을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데에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훌륭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종합복지관 개관 앞두고 있어서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기대를 매우 큽니다. 복지관 관련해서 저는 2가지 건의사항을 합니다. 예. 첫째는 복지관 건물의 양옆에 이후 공간이 확보되고 잔디로 조경했으나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복지관 광명동 158에 1405 사이에 배수 시설이 되지 않아 빗물이 인근에 흘러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공사지로 158에 1405 우수 배출되는 하수구가 막혀 집중호우 시에는 지하 창고의 집수 우려가 되오니 하수구를 설치하는 등 근본적으로 민원이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님이나 동장님 고맙습니다.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저는 32에 117호 사는 한용생입니다. 예, 한용석 강아지. 예. 예. 그 시정이 안 되고 답사만 지가 받아본 일이 있고요. 우리는 이제 그걸 약하고 딴 걸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가 32에 그 육통 관할에서 사는데요. 예. 청소를 지가 다니 뭐 골목을 좀 시간이 있으면 좀 합니다. 예. 그런데 그 광고물 붙이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도 먹고 살기 위하고 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지가 생각은 돈 주고 인쇄해서 돈 주고 붙이고 돈 주고 떼고 돈 주고 봉투를 사서 청소를 또 돈 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매년에 이 해 때마다 건의를 접어듬도 딴 분도 하시고 하는데 그거를 어느 방식으로 해서 막을 수가 있는가 그 누차 말씀드려도 시정이 안 되고 해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로는 또 한 가지 그 애매한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보도부가 깨지면은 새로 갈았습니다. 자전차 도로도 내고. 그런데 우리 삼동은 이 상업지구가 3분의 2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보도부로 차를 댕기고 내 집 앞이라고 들어댕겨서 깨지면은 그 사람이 안 고쳐요. 우리가 세금을 내서 고치는 거죠. 그건 증언이죠. 그런데 그 먹고 살겠다고 이 거리 나와서 보 패놓고 이렇게 골련대에 패놓고 사람이 그 팥다발이나 이런 거 파는 분은 이 단속을 하기는 그거 해야 해요. 자전차 도로를 맹글어 놓은 걸 사용하기 위해서 맹글어 놨지 장사하라고 맹글어 놓은 건 아니고 그거는 단속은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거보다도 나는 보도부로 차를 댕기는 것을 좀 벌금을 물린다든지 그걸 발견해서 그분 보고 그 보도부 부록부가 깨지면은 그분 보고 보상을 하라.